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인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어떻게 보면 와인 마시는 사람한테는 이게 자기의 일생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 마신 경험을 이야기하면 곧 나의 인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 와인으로 인생을 경험하다. 와인으로 쓰는 인생 역정. 이거는 어떤 건가? 그래서 이 와인을 제가 한 40년 마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 40년의 어떤 인생의 역정을 와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나의 또 한 일생의 40년 동안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마시는 와인의 경험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마신 와인이 나의 인생의 어떤 이 즐거움, 또 슬픔,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와인을 볼 때 이 와인은 그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마셨지. 그때 이 와인을 마시고 이런 생각을 했지. 또 어떤 와인을 마실 때는 이 와인은 굉장히 좋은, 그때 무슨 어디 가서 좋은 사람들과 어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으로 비너스 같이 보이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같이 마셨었지. 라든가 또 어떤 거는 정말 이거는 어, 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내가 이 와인을 땄는데 그때 정말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마셨지. 그런 와인을 볼 때마다 나의 지나간 과거, 또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와인을 볼 때 나의 인생을 단추할 수 있는 거가 결국 이 와인이라고 하는 거가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밑에 썼듯이 와인에 대한 기억은 우리 인생의 메모장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처음에 약간 우문과 같은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면 맛있는 와인은 어떤 와인인가? 제가 지난번에는 어, 비싼 와인은 좋은 와인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와는 완전히 차원이 또 다른 겁니다. 맛있는 와인은 어떤 와인인가? A. 명품 와인.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뭐 그랑크리 1등급 무슨 뭐 베트리스 뭐 이런 와인을 마시는 거냐? B. 좋은 이들과 함께하는 와인이냐? 어떤 와인일까요? 당연히 명품 와인 하시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B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와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마시는 와인은 그 와인이 어떤 와인이든지 정말 맛있는 그런 와인일 겁니다. 와인은 혼자 마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와인이라도 혼자 따라서 마시면 그 와인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인은 좋은 사람들과 와인을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내 인생에서 좋은 친구들과 마시는 와인이 정말 좋은 맛있는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영화 사이드웨이스에 나오는 슈발 브라운을 소개했습니다. 사이드웨이스는 캘리포니아의 그 와인 로드 무비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메로 그 멀러시죠를 조금
평가절하하고 피노누아를 최상의 그 포도 품종으로 얘기해서 캘리포니아의 피노누아 그 소비가 뭐 1년 사이에 한 거의 뭐 20% 가까이 늘었다는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슈발 브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와인입니다. 이거는 보르도의 상타밀레옹에 거기서 그랑크리 그랑크리에서도 A 등급 프리미어 그랑크리죠. 프리미어 그랑크리 A를 맞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게 뭐 네 개가 됐습니다만 앙젤루스 뭐 바비가 들어가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 슈바블랑과 샤또 오종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슈바블랑은 그만큼 훌륭한 와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한 뭐 모르긴 몰라도 한 150만 원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저 못 먹어봤습니다. 뭐 하여튼 anyway. 근데 이 와인을 혼자 먹는다. 과연 맛이 있을까요? 아마 맛있을 겁니다. 영화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영화 주인공 사이드웨이스에서 이 사람이 무슨 뭐 맥도날드 같은 무슨 그 인스턴트 그런 저 식당에 가갖고 지금 와인잔도 아니고 저거 뭡니까 스트로폴로 된 그런 인스턴트 잔이죠. 거기다가 지금 밑에서 슈바블랑을 까서 거기에 따라 마시고 있습니다. 이 슈바블랑은 원래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하고 다시 이제 리유니언을 해서 애니버서리에 마시려고 준비해둔 와인인데 그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여기서 쓸쓸히 그것도 스티로폼 저 일회용 유리잔도 아닌 와인잔도 아니고 유리잔도 아닌 그런 잔에다가 훌쩍훌쩍 마시고 있으니 이 와인이 맛있을까요? 아마 쓰고 슬픈 생각밖에 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와인은 마시는 사람이 같이 마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와인은 좋은 사람들과 쉐어할 때 그 어떤 와인을 마시든지 맛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와인 스토리가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를 제가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인 마신 지 대강 한 40년 됐을 텐데요.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와인, 이제, 역사도 보면, 우리나라의 와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된 거는 1990년대입니다. 1970년대 중후반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와인이 마주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요. 마주왕이라는 와인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처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레이블을 붙여서 이제 팔게 됐는데 화이트 와인이 그래도 괜찮았죠. 그때 무슨 애플 와인 파라다이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럴 텐데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할 기간이었는데 80년대에 미국에서도 와인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파티를 하면 와인 파티가 있는 게 아니라 대개 맥주 마시고 뭐 이런 거지 와인 문화라고 하는 게 없을 때입니다. 미국에서도. 와인 문화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단지 가끔씩 친구 집에 뭐 저녁 먹으라고 오라 그래서 소개받아서 갈 때 뭐 어디 슈퍼 같은 데 가갖고 한 5불, 10불짜리 와인 한 병 사들고 가서 이제 뭐 주고 뭐 그 정도의 마시는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뭐 마시긴 마셨지만 뭐 그닥 와인에 이렇게 심취해서 마셔본 그런 기억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인을 본격적으로 마시게 된 거가 90년대 이제 한국에 와갖고 한 90년대 초반에 한국이 칠레하고 FTA,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드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를 맺어갖고 이제 관세 없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쏟아져 들어온 거가 칠레에서 와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들어온 와인이 몬테스 알파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실내 와인이 몬테스 알파죠. 이게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 와인으로 등록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떤 와인을 처음에 마시게 됐냐면 제 와인의 이제 그 히스토리의 출발점은 에스쿠도 로호였습니다. 에스쿠도 로호. 로호라고 하는 거는 로쏘, 그 레드죠. 그래서 붉다 이런 거고 에스쿠도라고 하는 건 방패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레이블에 보면 붉은 색깔의 그 방패가 있습니다. 여기 암패가 없네 지금. 근데 이거는 실제로 바롱 필립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 필립 바롱 그 이제 남작이죠. 그 이 로스차일드 남작이 프랑스에서 와이너리를 뭐 엄청난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데 뭐 라피드 로실드라든가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칠레에 투자를 해서 만든 와인의 가장 엔트리급 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한 2만 원대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붉은 방패. 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붉은 방패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넣었는데요. 제가 이 와인을 마셔보니까 굉장히 와인에 대한 매력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야, 이런 와인을 계속 마셔야 되겠다. 그러고서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항상 이걸 마시게 되는데 뭐 그 당시에 레스토랑 가서도 뭐 90년대 초반이니까 레스토랑 가서 이 와인을 시켜도 뭐 한 4, 5만 원이면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약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그때 마신 와인이 샤또 딸보였습니다. 샤또 딸보. 여러분들도 아마 이 프랑스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딸보는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워낙 간단하고 뭐 외기가 쉬우니까. 이 딸보는 원래는 영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영국의 제너럴이었는데 원래 이름은 존 텔버트였습니다. 텔버트. 영국식 이름은 텔버트인데 이제 이게 프랑스에서 그냥 딸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샤또 딸보는 이 보르도의 1855년에 이 와인 등급을 매겼는데 나폴레옹 3세 때 등급을 매기게 됐는데 이때 보르도의 이 레프트 뱅크에 61개 샤또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등급이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래서 61개 샤또가 지금도 그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 100몇십 년 동안 변화한 거 하나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무통 로스차일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것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 샤또 딸보는 보르도의 이 그랑크리 4등급을 받은 와인입니다. 그래서 4등급 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도 보통 한 가격대가 12, 3만 원대의 가격으로 우리가 이 와인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탈버트냐면 탈버트라고 하는 장군이 그때 보르도 지역의 어떤 영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국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백년 전쟁이 그래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백년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에 마지막에 이 영국으로 갔던 탈버트 장군이 와서 이 보르도 근처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스티용이라고 하는 이 보르도의 바로 그 오른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스티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탈버트 장군이 죽었는데 이분이 인품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탈버트 장군을 추모하면서
거기에 와이너리를 이제 탤버트 이름 따서 딸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와인이고, 이 와인을 제가 처음 마셨을 때 와인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와인의 지평이 한순간에 넓어진 거죠. 왜?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좋은 와인, 파인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때 제가 와인을 새로운 발견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썼지만 좋은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성, 구조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밍밍하고 단순해서는 안 되고요. 복합적이고 미네랄리티, 그러한 그 미네랄의 그 다양한 그 향이 있고, 또 엘레강스, 아주 그 우아한 피니쉬가 있는 그런 와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맛의 밸런스, acidity, tannin, sweetness 이런 것들이 잘 밸런스를 유지하고 어느 거 하나 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썼습니다만 그 아주 sophisticated한 long finish, 긴 여운, 다 마셨을 때 그 입안에 남는 잔향, 이게 오래 가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죠. 그래서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첫눈에 반해갖고 막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나중에 엉망되는 그런 연애보다는 처음에 시작은 뭐 그렇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끝에 아름답게 끝나는 그런 연애가 좋은 와인인 것처럼, 이 와인의 이름에서는 보통 이제 처음 먹은 맛이 어택이라고 말하는데, 이 어택의 그 강한 그런 것보다는 이 마지막에 피니쉬가 긴 그런 우아한 그 아름다움을 주는 이런 와인이 좋은 와인인데, 제가 이 샤또 딸보를 마시면서 그러한 와인의 느낌을 비로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의 그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다양한 한쪽으로 이제 도약하게 된 거가 세 번째, 여기 알마비바. 알마비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와인인데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 바롱 로칠드 가문에서 이 칠레 지역에 만든 겁니다. 아까 이 에스쿠도로와 같은 그 와이너리죠. 그래서 특히 이 와인은 이 마이포밸리의 그 가운데 센터죠. 있는 그 마이포밸리에서도 특히 테루아가 아주 훌륭한 부엔테 알토 그 지역에서, 그 토양에서 나오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는 품종으로 만든 와인입니다. 이 와인을 마셔보니까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이 프랑스 와인과 달리 약간의 더 우아한 당도가 있고, 맛이 더 풍부하고, 향이 더 다채롭고, 향이 아주 부케가 훌륭하게 피어오르는 그러한 와인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마비바라고 하는 거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안주인이 그 피가로의 결혼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오페라 레노체 드 피가로, 거기에 나오는 백작의 이름이 이 알마비바죠. 그래서 그 백작의 이름을 따서 알마비바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인을 마셔보니까 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알마비바와 비슷한 계열의 와인을 제가 소개하면,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오퍼스완이라고 하는 비싼 와인 있죠. 알마비바는 예전에는 한 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0만 원 중반대 정도를 내야 되는데, 오퍼스완은 뭐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갖고 뭐 한 8, 9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그런 와인인데, 이거는 작품 1번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그 바롱 로칠드 가문이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가서 나파밸리의 넘버원 그 와인메이커인 로버트 몬다비와 합작을 해서 첫 번째 나온 작품, 그래서 오퍼스 와인인데,
그렇게 나온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의 레이블에 보면 두 사람의 얼굴에 그 프로필이 있죠. 한 사람은 이거 로칠드고, 베런 로칠드고, 또 한 사람은 로버트 mondavi입니다. 근데 이 와인 역시 이 나파 지역에서도 가장 토양이 좋은 그 토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투칼론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그 투칼론 토양, 그 테루아에서 나온 와인이 오퍼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 와인도 알마비바와 거의 같은 계열, 같은 성향의 이 와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훨씬 더 우아한 그런 그 향과 맛이 있죠. 그 외에도 그 캘리포니아 와인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가 인시그니아, 조세프 펠프스 거기서 나오는 인시그니아도 한 50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한 그 와이너리가 하나 있죠. 바소라고 하는 와인. 이 와인은 한 15만 원대인데도 굉장히 그러한 이 품향을 지닌 와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제가 한 15만 원대의 와인으로 이런 계열의 어떤 맛과 향을 느끼려면 아주 적당한 와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와인의 영역을 넓히는데 화이트 와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이트 와인에 또 눈을 뜨게 된 거는 그게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2000년 전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남산의 하얏트 호텔에서 뉴질랜드 와인 프로모션 파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집중적으로 많이 마신 와인이 뉴질랜드의 말보로 지역에서 나오는 소비뇽 블랑의 말보로 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이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보로 소비뇽 블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음을 했는데, 이제 뉴질랜드 와인을 판촉을 하려니까, 그때 아마 뉴질랜드 대사도 오셨는데, 그분이 여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비뇽 블랑이 정말 산뜻하고 가볍고 그런 와인인데, 제가 또 거기 새로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착하죠. 2만 원대면 다 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은 와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와 조금 다른 계열의 와인이 피노 그리지오라고 하는 이 품종의 와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태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제가 로마에 체류하면서 매일 저녁 집에 가기 전에 혼자서 제가 로마에 있었는데 매일 저녁에 피노 그리지오 와인 반 병씩 먹고 집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이 와인은 포도 색깔이 약간 옅은 그 보랏빛이에요. 근데 오로지 그 화이트 와인밖에 생산을 안 하는 그런 이 와인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와인이고, 이거를 이제 프랑스에서는 피노 그리라고 부릅니다. 피노 그리라고 하는데 같은 와인이죠.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와인을 제가 맛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도약인데, 그거는 바로 부르고뉴의 샤르도네 100%로 만드는 퓨리니 몽라쉐입니다. 몽라쉐도 아주 로만의 꽁띠에서 나오는 도멘 들라 로만의 꽁띠에서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 몽라쉐가 있고요. 또 여기 이름이 많습니다. 샤샤니 몽라쉐, 또 무슨 슈발리에 몽라쉐, 바탈 몽라쉐 다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거가 이제 퓨리니 몽라쉐인데, 이 와인은 영화 뭡니까 이 매치 포인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었죠.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우디 알렌의 영화죠. 우디 알렌이 소개한 와인입니다. 아마 우디 알렌도 이 필리니 몽라쉐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정말 우아하고 이 빛깔도 소비뇽 블랑과 달리 아주 황금색으로 빛나는, 그리고 맛이 정말 그 복합미도 있고 그 샤르도네의 아주 독특한 우아함이 있는 그런 이 와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 꽁드리에라고 하는 그 론 지역의 와인이 있습니다. 론 지역에서 비오니에라고 하는 비오니에 품종으로 요걸로만 만드는 와인인데요. 꽁드리에는 비오니에라고 하는 이제 품종이 약간 이 포도가 소비뇽 블랑과 달리 알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묵직하다 그럴까요? 이 거기에서 빚어지는 그 와인 자체가 약간의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짙죠. 그 맛과 향이 짙어서 그 이 로원에서 나오는 무슨 꽁 요리라든가 뭐 이런 거와 아주 잘 맞는 진한 어떤 그 치즈나 이런 거 굉장히 잘 맞는 그 와인인데, 꽁주류 우리나라에도 요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꽁주류에는 특히 그 영화 파리 캔 웨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마르세유에서부터 파리까지 가는 두 남녀의 와인 로드 무비인데, 이 남자는 프랑스 남자고 이제 여자는 미국 여자인데, 프랑스 남자가 끊임없이 너 파리 빨리 가서 뭐하냐, 파리가 기다려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와인 마시고 천천히 가자 막 이러면서 이런 지역에서 샤토네 프티파와 이제 같이 마시는 이제 화이트 와인이 그 꽁주류이죠. 이게 그 영화 장면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주 아주 느글느글한, 그렇지만 아주 선량한, 아주 전형적인 프랑스 와인을 좋아하는 프랑스 남자고요. 이제 이 왼쪽이 그 남편이 영화 감독이 그 프랑스 남자와 친구인데 그 와인을 소개해주고 마시게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또 눈을 뜨게 된 거가 무르고뉴의 피노누아입니다. 무르고뉴의 피노누아는 아주 그 색깔도 어떻게 보면 요염하고 섹시하고 그 맛도 굉장히 그 델리키트하고 소피스티케이티드하고 그다음에 그냥 어떻게 보면 변덕스럽고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조금 작황이 안 좋은 와인이 괜찮아요. 그래서 부르고뉴의 피노누아를 레스토랑에서 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별로 맛이 실망적인 그런 와인을 마시게 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부르고뉴 피노누아는 제가 이 디종에 갔을 때 와인 페어링 런치를 한번 먹었는데, 이때 먹은 이 페어링에서 나오는 몬 로만의 포메크리, 몬 로만의 1등급 와인을 제가 마셨는데 정말 정말 입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환상적인 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인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때 마신 와인이. 그래서 본 로만의 프로메크리는 우리나라에서 뭐 적어도 뭐 변화가 많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좀 많은데 한 30만 원 정도는 미니멈 아마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 이 페어링 와인을 마셨는데 너무너무 제가 인상적인, 정말 부르고뉴 피노누아에서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든 그런 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르고뉴의 제일 윗부분이 이제 꼬뚜드니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좋은 레드 와인이 많이 나오는데 가령 뭐 샹브락당이라든지 샹본 뮤지니, 그다음에 뽀마르는 더 밑쪽이고요. 근데 정말 좋은 레드 와인인데 다 너무 비싸서 마시기가 힘듭니다. 특히 샹본 뮤지니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뭐 20만 원 이하짜리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마시기가 어려운데, 굉장히 엘레강하고 아주 부캐가 화려한 그런 와인이죠. 근데 하여튼 부르고뉴 와인은
이 크리마는 이제 테루아의 이 어떤 땅 조각을 말하는데, 그 크리마 자체보다도 이건 크리마가 워낙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제 프랑스 상속법에 따라서 다 나눠져 있어서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그 크리마 자체의 그 가치보다도 누가 거기서 와인을 만들고 거기서 포도를 재배하고 누가 와인을 만드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부르고뉴에서. 생산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밭보다도.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몇 살 써놨습니다만, 전설적인 와인 메이커가 뭡니까? 앙리 자이에라든가 마담 르로아,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와인 마시는 사람 벌벌 떨죠. 그리고 그 와인 도메인들이 훌륭한 와인들이 많죠. 그래서 레 자미로레스, 조르주 그루미에, 에마누엘 로제, 레오 까미제, 진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한 얘기지만 이 중에 하나도 마셔본 게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밥을. 그래서 이렇게 비싼 와인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보르도 같은 데서는 대개 그 와인, 그 셔터에서 나오는 와인 중에 비싼, 그러니까 1등급이 가령 뭐 100몇십만 원 못 마시잖아요. 그러면 2등급, 어떤 데는 3등급, 그러니까 세컨 와인, 서드 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짜리의 이 1등급 와인은 2등급이 보통, 그러니까 세컨 와인이 보통 한 4, 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서드 와인도 있어요. 어떤 거는 뭐 한 10만 원 이하짜리로. 이제 그런 거를 마시게 되는 거죠. 근데 가령 이 빼뚜리스, 세컨이나 서드 와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마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2등급이나, 그러니까 세컨 와인이나 서드 와인을 마실 때는 뭐냐면, 이게 같은 때로와에서 나왔지만 약간의 조금 나쁜 포도나 조금 오크통이 좀 오래된 걸 쓰거나 뭐 이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품향이나 와인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계열이고 같은 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맛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배트리스 같이 세컨 와인이나 이런 게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어떤 차선책은 뭐냐면, 배트리스 같으면 배트리스의 옆에 밭에서 나오는 와인을 마셔보는 겁니다. 이가 때로가 거의 붙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샤또 가상입니다. 가상이 거의 때로와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와인을 마셔보면, 이 와인의 극상의 퀄리티는 어떨까? 우리가 마셔보면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극상의 와인은 아마 이런 맛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으로 저는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그동안에 와인 마신 거가 어떤 단계로 발전했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